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가 KC 저압 쪽은 거의 봤고 142.6에 보면은 공통 통합 접지라고 있어요. 그리고 321에 보면은 이제 특고압 쪽 접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마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좀 용어 같은 게 개념이 하나도 안 잡히실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뭐 표랑 뭐 전압이랑 접지 방식에 따른 뭐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본편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회로를 통해서 이게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접지 방식별로 전위 상승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다음 편에 저랑 같이 그 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회로를 한번 그려봐요. 이게 이제 저희도 KC 그리고 IC 60364를 하니까 이제 이런 IC에서 사용하는 회로 방식도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는 쪽은 끝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요, 네모나게. 이쪽을 이제 우리가 삼상에 이쪽을 뭐 특고로 보자고요, 특고. 이쪽이 변압기예요, 변압기. 그래서 이쪽은 저압이죠. 저압은 우리가 일단 TN 계통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저압. 그래서 이 라인은 뭐 L1, L2, L3 이쪽을 중성선으로 보고 요거를 하나의 변압기의 외암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쭉 가서 이쪽에 우리의 부하의 어떤 기기 하나가 연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 이 부분을 기기의 외암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좀 IC 회로 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고 쪽의 변압기 이렇게 외암을 어떤 임의의 저항 R로 접지를 시켰고 우리가 TN 계통의 TNS, TNC, TNCS가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한번 TNS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쪽이 중성선이라고 봐요. 중성점. 여기서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겠죠. 이걸 우리가 뭐 P2선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요 P2선이 요 저하 외양 쪽이랑은 연결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일반적인 TNS 방식을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고 생각해 봐요. 네, 이때 이제 142.6이랑 320이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느냐. 여기 이제 특고 쪽에 이런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때 지락 전류를 정의를 하는 거고 IG라고 할까요? 요걸 정의해요. 이게 그 지락 전류고 지금 우리가 특고랑 저압이랑 접지가 연결됐을 때 고려하는데 이 특고 쪽에 지락됐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때 이쪽에 결론적으로 이쪽에 생기는 어떤 델타 V라는 전위 상승이 이 저압 측의 접지 방식에 따라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IG라는 게 이런 의미이다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 전압이 요 우리 L1, L2, L3의 상전압을 보세요. 상전압 U0 이게 상전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삼상 380 Y결선으로 보면 여기 상전압은 몇이에요? 220V죠? 그래서 그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그래서 이 상전압을 기준으로 여기 전위 상승이 생겼을 때 전압의 크기가 정의가 돼요. 여기까지 오셨죠? 그래서 요 상전압에 대한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접지 방식에 따라서 요 전위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달라져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저압 노출 노전부에 접촉이 돼서 요쪽, 이게 대지라고 봐요. 이건 지금 요 전압이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터치 전압, 접촉 전압인데 여기서는 이거를 UF라고 정해요. 이거를 고장 전압. 요 엔클로저랑 대지 사이의 전압이에요. 이게 UF. 그래서 이거를 3번 고장 전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요 인체에 걸리는 전압 말고 지금 우리가 보면 특고 변압기 쪽에 노출 도전부가 있고 저압 기기 쪽에 노출 도전부가 있죠. 이 두 개에 걸리는 이 두 개랑 이제 상도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정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 외암이랑 상도체 사이에 걸리는 전압 이게 U1 그리고 요 상도체랑 저압측 노출 도전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U2라고 해요. 그래서 U1, U2라는 거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스트레스 전압. 이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기기가 받는 스트레스예요. 결론은 기기의 저렴과 관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기들은 요 각각의 정상적인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절연 수준이 정해진 거죠. 근데 요런 전위 상승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주파 60Hz면서도 어떤 과전압이 발생해서 이게 어떤 지속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과전압이 계속되면 이게 절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낙뢰 같은 거는 뭐 몇십 킬로볼트로 가죠. 대신에 시간이 짧죠. 그런데 이런 상용주파 과전압이나 어떤 지락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전압은 요거보다 전압 레벨은 낮아요. 뭐 우리 일반대로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 유제로난 전압의 뭐 1.5, 뭐 3배에서 뭐 3배 뭐 이 정도로 되는데 대신에 시간이 길죠. 지속 시간이. 그래서 파형이 보면 아 이거 너무 깊은데 충격파는 뭐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그렇다면 상용주파 과전압 그러니까 이쪽은 이런 식으로 길게 가죠. 길게. 그래서 이 레벨이 낮은 대신에 지속 시간이 길어서 이것도 가혹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게 스트레스 전압인데 요 특고 기기 축에 걸리는 거를 U1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 기기 측이랑 기계 절연에 관계되는 요 전압을 U2 스트레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 일단 세 개 우리 접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요 UF, U1, U2가 특고 쪽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TNAB, TT를 제 설명을 하면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먼저 TNA를 봐요. TNA라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요
특고 측 접지 라인하고 우리 P 쪽 있죠? 이게 저압측이잖아요. 여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 저압은 이미 TNS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합 접지, 공통 접지가 되어 있는 거죠. TN 방식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TNA는 그거는 TN 방식이면서 공통 또는 통합 접지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때 한번 보자고요. 일단 지금 이쪽에 지락이 딱 걸렸어요. 그럼 여기 전이 상승이 나오죠. 이때 전이 상승이 어떻게 돼요? 델타 V는 지락전류 IG가 흐르죠. 그래서 IG에 이쪽 접지극장 R이라고 봐요. 그럼 IG R만큼 걸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처음에 지락전류 걸리고 요 전이 상승이 걸리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전이 상승이 어디에 걸려요? 요 지금 N상에도 걸리고 P선에 공통 라인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중성선이니까 같은 점이잖아요. 여기 다 IGR이라는 게 걸려요. 처음에 우리 중성점은 0V죠. 0V. 근데 0V에서 IGR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이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럼 요 얘네들의 전압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요 L1, 첫 번째 L1, L2, L3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상전압에서 요 IGR만큼 지금 중성선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전압이 U0 플러스 IGR만큼의 전이 상승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왼상도 원래 0V잖아요. 우리가 중성선. 근데 지금 전이 상승 IGR만큼 상승했죠. 그래서 이쪽도 IGR의 전이 상승이 일어나고 P선도 0V인데 IGR이 돼버리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따라오세요. 예, 계속 가보죠. 그리고 지금 요 특고 외함에 또 지금 IGR이라는 게 걸리죠. 이제 다 세팅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UF, U1, U2를 한번 봐요. 그래서 1번 U1부터 볼까요? U1이 지금 요쪽이랑 요 외함이랑 사이에 전이 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U0 플러스 IGR이죠. 지금 상전압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 외함도 지금 IGR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U0가 돼서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이쪽 봐봐요. 이쪽 U2 지금 IGR이 요 외함에 연결됐으니까 여기도 IGR이라는 전이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쪽도 지금 U0 플러스 IGR 그런 이쪽도 지금 P랑 연결됐으니까 IGR이라서 전이차는 변화가 없다. 지락되기 전이랑. 그래서 요 기기 쪽에 걸리는 스트레스 전압은 TNA 계통의 경우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U0, 여기 아니죠. U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장 전압, 우리가 실제로 감전이랑 관계되는 UF를 한번 볼까요? UF라는 게 요 대지랑 외암 사이죠. 대지를 0V로 보면 지금 이쪽에 IGR이 걸리잖아요. IGR. 그래서 전이차가
IGR이 걸리는 거죠. 변화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IGR이라는 전이 상승이 생겨요. 그래서 TNA 계통에서는 결론적으로 요 고장전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장전압.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요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요구하는 뭐 차단 시간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KEC에서.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TMB를 한번 봐요. TMB는 A랑 뭐가 다르냐면 요거는 TN인데 단독 접지예요. 그러니까 특고랑 저압이랑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 TNA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안 되고 요쪽 저압은 따로 이렇게 뭐 R2라고 할까요? 따로 접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쪽 특고랑 이쪽이랑 저압이랑 연결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게 TNB라고 해요. TNB.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전이 상승을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지락이 특고에서 지락이 갔다. 이쪽에 전이 상승이 IGR이 생겼다. 여기 지금 끊겼죠?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외암 특고랑 외암 연결돼 있으니까 IGR이라는 전이 상승이 생길 건데 지금 이 중성선이 중요한데 이쪽에는 지금 끊겼죠. 그래서 이쪽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 L1만 보여. L1은 그대로 U0가 되고 유튜럴은 0V고 P도 0V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U1, U2, UF를 보면 돼요. 일단 U1 지금 U1은 특고 노출도전부랑 연결된 사이의 전압인데 지금 특고 노출도전부는 IGR로 전이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쪽 상전압은 U0예요. 그래서 U0 플러스 IGR이라는 전이차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변화가 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변화가 있고 근데 U2 그러니까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지금 기존 그대로 상전압이 걸리고 요 기기 외함은 0V죠. 그래서 그대로 U0예요. 그래서 이쪽은 변화가 없다. 고장 전압도 P가 0V니까 당연히 0V죠. 그래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UF는 0V고 U1이 문제가 된 거죠. U0 플러스 전이 상승이 일어났어요. 근데 U2 조합 기기 쪽은 뭐 변화가 없어요. U0로. 그래서 TM 비계통에서는 요 U1, 그러니까 특고 노출도전부 측의 상전압, 저압 상전압과의 스트레스 전압인 U1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을 KEC에서 기술하고 있다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TT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TT는 우리가 배운 TT 플러스 공통 통합 접지예요. 이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냐면 일단 요 선이 없겠죠. 요 P선이 공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쪽에 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걸리는 전압을 보자고요. 이쪽에 IGR이
일단 중성선에 걸리죠. IGR로. 이쪽이 IGR. 그러면 이쪽은 U0 플러스 IGR이 되죠. 그리고 이쪽은 IGR. 근데 이쪽은 지금 여기가 TT니까 이쪽은 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쪽 저압기기 쪽은 요 IGR이 아니라 0V가 걸리는 거고 이 상태예요. 그러면은 U1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IGR이 있어서 그대로 U0가 돼요. 그런데 U2는 지금 이쪽이 전위 상승이 일어났고 이쪽이 0V죠. 그래서 U0 플러스 IGR이 되고 이 고장 전압은 지금 이게 0V잖아요. 그럼 0V죠. 그래서 U1은 변화가 없고 UF도 변화가 없는데 저압 기기 측 노출 도전부 쪽이 전위 상승이 일어난다. U2가 문제가 되는 거다. 입니다. 그래서 UF는 똑같이 0V인데 U1도 U0죠. 근데 저압 기기 측의 스트레스 전압이 U0가 아니라 IGR만큼 상승을 한다. 그래서 TT 계통의 경우에는 U2가 문제가 돼서 요거에 대한 대책을 KC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네. 이 내용 좀 이해하셨나요? 저도 처음에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어떻게 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요 142.6이랑 321을 봤을 때 아,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가버리면 여기 그 뭐 표들 막 나와 있는데 진짜 외계어예요, 외계어. 그래서 이 부분 좀 영상 길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